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의 손덕준 변호사입니다. 슬기로운 중국 법률생활 8편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환경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대처 제2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한번 다뤄보면서 우리 기업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허가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할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허가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인 양을 통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생산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될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생산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배출 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환경보호부에서 심사 후에 심사 통지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배출 허가증 코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주요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할 때 뭘 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내가 어떤 생산시설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원부자재를 쓰는지, 그리고 오염물질이 어떻게 배출이 되고 감축 예방시설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 약간 좀 스터디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기록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회사로부터 배출권을 이만큼 사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제출을 해서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증 코드에 뭐가 배출되고 뭐게 어느 정도 배출되고 뭐 이거는 어떤 감축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게 됩니다. 심지어 QR코드도 하나 있어서요. 그 QR코드를 딱 중국어로 싸한다고 그러죠. 싸하면은 그 정확한 정보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배출 감축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된 배출량에 따라서만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영원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년 동안 유효하고 이게 만 연기를 신청하게 되면 5년까지 됩니다. 이 5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면은 갱신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갱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갱신 심사를 하면서 감축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그런 거에 오케이를 받으면은 이게 다시 갱신이 돼서 다시 배출이 허가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대상 업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업종이 제조업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됐고요. 과세 대상은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 소음 배출할 경우에 이 배출하는 종류, 배출한 양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시설에는 반드시 자동 검측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부에서 이 회사가 오염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 집계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일부 그런 업체가 있겠죠. 뭐 자동 검측 설비를 꺼놓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설치를 안 했다든가, 그래서 자동 검측이 안 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그럼 엄청난 가산세가 붙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 검측해가지고 나온 양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이 일정 기준에 미만할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보호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항저우 부양 오수 처리장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벌금 200만 유안이 부과가 됐고요. 200만 유안이면 한국 돈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하죠. 뭐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 정지가 된 게 문제입니다. 생산 정지기 때문에 공장이 아예 올스탑을 해버린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불과 1개월 후에 생산 회복을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자면요. 15일 안에, 그러니까 2주가 조금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 환경 정비 대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 개선 조치에 대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국도 뭐 이 방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생산 회복에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만일 실제로 생산 정지 명령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개선 의지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개선 의지를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방법은 없겠지만은 이 기업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뭐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환경보호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텐진시에 있는 전자부품 업체이고 퇴근 후 잔업을 위해서 사출기를 가동한 거죠. 직원들이. 그 사출기는 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를 쫙 눌러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계인데 이거를 하면서 오염물 처리 시설은 정지 상태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직원들이 실수를 한 거죠. 야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이 기계 하나를 켜놓는 걸 깜빡했다. 뭐 이런 상황에 가까울 겁니다. 이런 작은 실수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법이 집행이 되었고 더더욱 놀라운 거는 야간에 수시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단속이 온 거죠. 그 단속에 실제로 적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산 정지 15일, 굉장히 큰 타격일 것이고 벌금은 40만 위안, 그리고 행정 구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책임자에 대해서 행정 구류를 당한 걸로 보이는데요. 뭐 감옥에 한 7일이나 14일 정도 있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예, 세 번째 사례는 좀 안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걸 보고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상하이에 있는 콘크리트 금속 재료 생산 업체입니다. 굉장히 오염 물질이 딱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업체이죠. 딱 듣기만 해도. 그런데 이 오폐수를 빗물 배출구로 오수를 배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적발이 된 거죠. 적발이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바로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12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정부가 벌금을 내리면서 시정명령도 같이 내렸겠죠. 이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로 계속 더 많은 벌금들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게 벌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정조치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전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책임자에 대한 행정구류가 가능하고요. 또 생산 정지나 중지 명령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발이 되면은 정부의 시정명령은 즉각 이행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손실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보호법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또 비즈니스 하는데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이 지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인류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 환경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준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